네, 최근 몇 달째 D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살짝 반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난달 장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2위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를 좀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이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으로부터 5G 통신 장비를 또 공급하기로 했고 뭐 이런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향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우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도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좀 있습니다. 예. 최근 반도체 주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다른 종목이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주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3월 20일 전후 네.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대비해서 코스피는 한 60% 정도 반등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는 30% 반등에 그쳤고 하이닉스는 불과 1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에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한 75% 정도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심할 정도로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먼저 보는 것이고요. 네네. 이유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상반기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 동안에 세트 이 출하에 비해서 반도체 출하 요새 미스매치가 있었고 그러면 하반기 때는 그거에 대한 재고 조정이 진행되지 않겠냐.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던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가격이 하반기 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고요. 출하도 지금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대충 산수만 해도 한 30~40% 빠졌더라고요. 현물 가격이. 그다음에 저번 달에 계약 가격도 좀 빠졌고. 예,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좀 빠질 거고 D램 엑스체인지에서는 3분기에 한 5%, 10%. 네, 다 4분기에도 그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PC도 있고 서버도 있고 다 틀리지만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4분기에도 좀 나아질까요? 일단 반도체만 놓고 보면요. 네네. 메모리 쪽에. 네,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2분기는 좋았어요. 2분기는 네네. 좋았고 이제 3분기 때는 업체마다 좀 정도는 다르겠지만 실적이 좀 빠질 것이고요. 4분기 때는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합니다. 3분기에는 좀 하락할 것이고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방금 사실은 메모리 쪽만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쪽을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4분기에 보면은 사실 아이폰 12가 7천만 대, 8천만 대 나온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쪽은 상반기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됐으니 조금 빠진다고 하는데 핸드셋이 좀 잘 팔리거나 이러면 메모리도 우리 생각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상반기 동안에 세트 업체들이 반도체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놓은 게 지금 와서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금 판매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사이클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재고가 세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상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연말까지는 일단은 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IT 기업 중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도 사실은 가전 업체이긴 한데. 예. 그러면 테슬라는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반도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해외 IT 기업들은 좀 아무래도 좀 강한 편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굉장히 약하지 않았습니까? 언더퍼폼을 많이 했는데 이 주가 차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상반기에 우리 반도체는 실적이 좋았어요. 네. 반면에 뭐 미국 그 IT 업체들도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뭐 단기간에 2배 정도 가까이 지금 저희 시가총액이 늘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 회사들은 이제 플랫폼화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플을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팔아서 돈 버는 회사를 알았지만 이제 지금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과거에 그 세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지금 서비스 업체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전기차를 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을 파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네네. 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실적보다도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좀 올라간 편이고요. 반면에 국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부품이거든요. 부품.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소외가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뭘 돌파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대만의 TSMC도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설계를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대만의 TSMC는 이제 비메모리 업체인데 비메모리를 설계해서 파운드리로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EUV 공정이 우리나라가 지금 5나노까지 만약에 비메모리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뭐 3나노를 한다 그러는데 뉴스에서는 또 대만의 TSMC는 2나노를 한다 이런 뉴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지금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TSMC를 쫓아간다. 뭐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기사가 1년 동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 특별히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네. 근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반도체를 갖다가 연구를 하신 지 뭐 수십 년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 공정, EUV 공정과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쫓아가는 이 EUV 공정 우리가 쫓아가서 TSMC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이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숫자로 경쟁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네네. 뭐 7나노냐, 5나노냐, 3나노냐 네. 해가지고 하시고 TSMC가 2나노 발표했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1나노 뭐 땅 파는 거를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네네.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고객이 설계한 그 반도체를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기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사랑 네.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그 걸림돌로 파운드리 사업의 걸림돌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에 약간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거기서 나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 할 때마다 네. We don't compete with our customers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단적인 예로 예전에 애플 그 칩을 삼성전자가 100% 생산을 하던 거를 네네. 지금은 다 뺏겼습니다. 100% 전량을 TSMC에 뺏기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는 뭐 삼성전자가 TSMC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하. 그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삼성전자의 그 기술력이 좀 빛을 발하면서 그쪽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좀 재조정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 지배 구조의 이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좀 상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뭐 해외로 완전히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서울에서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은 뭐 없어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TSMC가 했던 것은 We don't compete with our customers라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회사고 애플도 사실 소프트웨어를 파는 플랫폼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현저히 차이가 날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플랫폼
이런 기술이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리레이팅이 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 세계 특히 파운드리도 저는 플랫폼으로 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TSMC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네네. 것인데 네. 삼성전자도 그 부분만 좀 전략적으로 잘 결정을 한다면은 TSMC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반도체 부문의 가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SMIC인가요? 네. 그 뉴스를 아침에도 그리고 주말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또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물론 뭐 실력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좀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막 러쉬 오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를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이제 그걸 수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막 수입을 하고 난리를 뭐 친다. 뭐 이 정도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부품 공급 서플라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오히려 좀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이슈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장기 전망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네. 어차피 우리가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 언택트 소사이어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 기반은 이제 반도체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거기에 속한 업체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요 지금 반도체 EUV 관련 종목들을 참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너무 주식이 잘 가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동진 세미컴이 EUV형 포토레지스트를 가지고 나오는지는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 또 소재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SNS텍을 지금 사야 되느냐 그것도 참 어려운 거고 혹시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내가 이걸 커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좀 안전하다 이런 종목이 혹시 있으세요? 뭐 오늘 뭐 사실 종목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이제 EUV는 세상에 없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장에서 제일 좀 환호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사실은 이 소부장 테마가 좀 본격화된 것이기 때문에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이제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진테크. 예, 유진투자증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요. 네네. 예, 거기가 일본 장비 업체가 만드는 네네. 그 장비를 이제 국산화를 좀 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장비를 만듭니까? 유진테크가? 뭐 대략. 예. 뭐 증착 장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이제 배치 타입의 증착 장비라고 네네. 해서 그걸 이제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네네. 하고 있던 것들 굉장히 큰 회사죠. 네. 팀장님 도쿄 일렉트론이요. 예. 그렇죠? 예. 일부 이제 대체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좀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거꾸로 돌아가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굉장히 언더퍼폼 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렇게 아주 뭐 가끔씩 트레이딩 수준으로 관심을 둬도 되겠지만 그 아주 강한 관심을 두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그런 지금 뭐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뭐 주가 얘기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게 예. 왜냐면 이제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은 네네. 상황이지만 네. 문제는 그게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네. 주가가 뭐 올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시장 대비해서 너무 그 과도할 정도로 언더퍼폼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팩트들은 거의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현재 PBR 밸류에이션이 뭐 1.1배 수준이고요. 네네. 과거에 옛날에 적자 날 때도 뭐 0.9배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네네네.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안 좋은 점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뭐 당장 4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6개월 뒤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많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네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마지막 질문 할게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면 그럼 내년에는 조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안 좋은 게 서버용 디램인데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 그쪽에 사실은 이제 구매자들이 즉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뭐 네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그 지금 가격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고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고 이러기 그쵸?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자신들의 그 반도체 수요가 필요해지는 국면이 되면은 가격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도체 업체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이제 지금 약간씩 그런 쪽을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뭐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확히 시점 말씀 그럼요. 못 드리지만 내년 업황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승우 유지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연말까지는 그렇게 펀더멘털이 향상될 일은 없을 거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그래도 거의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내년이 조금 좋아 보이니 적정한 시기에 밸류에이션을 보고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것은 무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2주에 또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